자, 이게 체크박스 커스텀 하는 거를 할 건데, 체크박스 커스텀은 커스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폼 요소에서. 폼 요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input, select, text area 이렇게가 있겠죠? 근데 인풋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인풋 종류에서는 타입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쓰지는 않지만, 여기서 커스텀이 가능한 게 파일, 그리고 다 가능하죠. 커스텀은 다 가능한데 좀 많이 쓰는 커스텀은 인풋 타입 파일이랑 인풋 타입 체크박스, 그리고 인풋 타입 라디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폼 요소들 중에 이게 가장 많이 커스텀이 일어난다. 그 외에 커스텀은 그냥 보더 레디우스나 백그라운드 정도가 전부죠. 얘네들을 커스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커스텀 할 거는 체크박스만 커스텀을 할 텐데, 이 체크박스 커스텀 할 때,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이든 체크박스든 이 녀석들을 커스텀 하려면 기본적으로 레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레이블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필수 항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사용성에도 되게 좋고, 그래서 레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아이디와 포값을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겠죠. 아이디는 한 페이지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디와 포를 1대1로 연결해 줘야 되지만, 아이디는 한 페이지 한 개밖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체크박스가 많이 있으면 이렇게 아이디를 계속 똑같은 걸 쓰게 되면 이거는 표준 문법 오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서 복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id 값이랑 포 값을 연속되는 체크박스가 있을 경우에 얘 id 값, 포 값을 일치시키면서도, 그리고 네임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빨리 하려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하게 되면, 컨트롤 방향키는 단어별 이동이고요, 시프트는 블록 씌우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단어를 블록을 씌운다. 컨트롤 D를 하면 똑같은 단어를 찾는다. 그래서 블록을 풀어주고 숫자 바꿔주고, 그 멀티커서가 되죠. 컨트롤 D 자체가 같은 단어를 찾으면서 멀티커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쉬프트 방향키 덮어 씌워주고 원하는 단어, 쉬프트 방향키 덮어 씌워주고 원하는 단어 치게 되면, 이게 많더라도 이제 금방 할 수 있죠. 뭐 쉬프트를 안 누르시더라도 같은 단어 컨트롤 D로 찾고 4 밑 바꾸고 5 밑으로 방향키 백스페이스 6 밑으로 방향키 백스페이스 7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무수히 많이 있어도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작업이, 우리가 이거를 단순 작업이 있을 때 하나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하루 종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작업도 빠른 방법을 찾아서 처음엔 느리더라도 계속 반복 연습하시면 손이 정말 빨라지죠. 선택하세요. 하게 되면 얘를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죠. 체크박스가 있고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레이블을 연결하지 않게 되면 얘를 선택해야만 선택이 되고, 글씨를 선택하면 선택이 안 돼요. 하지만 레이블 연결하게 되면 글씨를 클릭해도 선택이 된다. 이게 접근성에 대한 코드긴 하지만 접근성이 모든 사용자를 위한 거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애인도 도움이 된다. 이 콩알만한 체크박스 누를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글씨까지 누르면 더 좋다. 근데 이 기능을 모르면, 일반인들도 이 기능을 모르게 되면 맨날 이것만 누르고 있겠죠. 되게 큰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조그만 마우스로 클릭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4K 모니터에서 이 클릭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선택 범위를 넓혀주는 게 좋다. 그게 ID4에 연결해야 되는 이유죠. 자, 그리고 요 상태에 이제 레이블을 연결을 반드시 해줘야만 요 연결된다라는 요 글씨를 눌러도 체크가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CSS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체크박스 커스텀 하는 거는 2-3개 올렸었는데, 지금 또 다른 거거든요. 커스텀을 할 때 영상이 다 똑같아요. 체크박스와 레이블을 반드시 연결한다. 그리고 특정 CSS 선택자를 가지고 우선은 요 작업하기 전에 전체 초기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 초기화라는 게, 우선 작성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초기화라는 게 전체 선택자인데, 전체 선택자라는 게
사용하면 뭐 안 된다라는 게 안 된다라는 것보다 사용하게 되면 좀 약간 속도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백 안쪽 바깥쪽 여백 리스트 스타일은 li 앞에 있는 점이나 ol 앞에 있는 숫자를 사라지게 해주는 그거죠. 그리고 바디 요소에다가 안쪽 여백인 패딩을 30픽셀만 넣어서 전체 여백을 줘서 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선 레이블을 가지고 만들 거거든요. 그럼 체크박스가 사라지게 해야 돼요. 체크박스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IR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클래스 하이드를 쓸게요. 클래스 하이드는 제가 만든 클래스명이고요. 이 클래스명만 쓰게 되면 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효과를 갖게 돼요. 클래스 하이드를 쓰죠. 이 클래스는 점으로 표현하고 이걸 쓰게 되면 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체크박스가 이게 화면에 사라진다는 것은 체크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물론 디자인적으로 표시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접근성에 관련된 거고 요거는 화면 낭독기에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 낭독기에서 읽혀지게 하거나 또는 초점이 했을 때 탭에서 포커스가 갔을 때 이런 게 포커스거든요. 이런 게 포커스가 갔을 때 진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죠. 하지만 지금은 요 포커스 자체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로 세로를 줘서 이걸 활용해서 포커스도 가게도 해줄 거예요. 전 요거는 레이블을 선택하면 아까는 레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됐죠. 요 특징을 가져가게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우선 인풋을 선택해야겠죠. 인풋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속성감 선택자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인풋 중에 타입이 체크박스인 거 바로 얘죠. 타입이 체크박스인 거 얘를 바로 선택한 거고요. 얘가 체크가 돼 있을 때 체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가상 선택자인 체크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체크드가 됐을 때 인접 형제의 레이블을 잡는 겁니다. 플러스는 인접 형제고 인접 형제라는 것은 인풋이 열리고 닫혔잖아요. 셀프 클로징 요소라서 닫힘 태그가 없죠. 스스로 닫는 요소이고 그 닫는 요소 다음에 열린 요소가 인접 형제입니다. 그래서 인접 형제를 체크드가 되면 인접 형제 레이블을 색을 변하게 하겠다. 그러면 체크를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빨간색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이 특징을 가지고 이제 체크박스 디자인을 해볼 겁니다. 체크박스 디자인의 형태가 좀 독특한데요. 우선은 만들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 만들고 설명해도 되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만들 거는 둥근 형태의 소세지 버튼 모양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레이블에 대해서. 우선 레이블이 체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레이블 체크박스 다음에는 레이블 요소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선택하느냐? 그냥 레이블 하면 안 돼요? 라고 궁금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체크박스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냥 레이블을 쓰게 되면 현재는 한 개밖에 만들진 않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체크박스가 굉장히 체크박스뿐만 아니라 레이블이라는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모든 레이블에 대해서 적용이 돼버려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래서 절대 이렇게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더 활용 가치를 높게 하려면 이 체크박스나 레이블에다가 클래스 주는 게 더 좋긴 해요. 이렇게 클래스 준 다음에 체크박스라는 클래스를 주게 되면 체크박스 클래스 자체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체크박스 레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체크드 됐을 때만 필요해요. 사실은 체크드 됐을 때만 레이블이 필요한 거고 그냥 이 상태로 쓰면 되죠. 그러면 이 사이트에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트에 체크박스가 여러 개의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한 개 이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모든 디자이너들이 체크박스를 전부 다 커스터마 시키기 때문에 이 체크박스 자체가 무조건 인풋 타입 체크박스를 쓰면 이 디자인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재활용 측면에서. 그래서 레이블에 체크박스라는 걸 쓰고 이게 만약 개수가 늘어나면 다른 네이밍을 숫자를 붙이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우선 배경색을 넣어 볼게요. 배경색은 좀 이쁜 색깔로 넣고 높이를 좀 넣을 겁니다. 높이는 적당하게 30픽셀 넣을 텐데
높이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면 레이블은 인라인 요소입니다. 인라인 요소는 가로 세로를 제공할 수 없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나 인라인 플렉스, 인라인 그리드 등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인라인 블록이냐? 그냥 블록으로 하지 않고 체크박스라는 것이 블록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 주변에 텍스트가 있거나 주변에 다른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다른 인라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 글씨를 쓰게 되면 무조건 블록 요소는 줄내림이 되죠. 체크박스 다음에 또 다른 글씨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레이블 자체를 블록 요소로 하는 것보다 인라인 블록이나 인라인 플렉스나 인라인 그리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글씨가 중앙으로 와야겠죠. 하지만 저는 글씨를 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없앨 거고요. 글씨를 없애고 디자인을 좀 넣어 볼게요. 가로 크기도 넣겠습니다. 가로 크기는 한 100픽셀 정도로 넣을게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나오게 되고, 보더 레디우스에서 높이만큼을 주게 되면 이게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퍼센트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50%를 집어야 되면 타운이 생기기 때문에 퍼센트로 가는 것보다 높이만큼 픽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타운이 생겨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체크가 됐을 때, 안 됐을 때를 볼 건데, 우선 체크가 안 됐을 때죠. 체크가 안 됐을 때 제가 하나를 만들 겁니다. 우선 비포라는 가상 요소를 만들 거고요. 가상 요소 비포나 애프터 뒤에는 반드시 콘텐츠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면서 여기에 글씨를 쓰면 이전 요소의 텍스트, 일단 숫자를 쓸게요. 숫자 이전 요소의 이전에 퍼스트 차일드로 자식이 들어갑니다. 비포는 퍼스트 차일드로 자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제공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비포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스팬 요소 쓰고 얘를 제어하시면 됩니다. 가상의 스팬 요소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팬 요소가 컨텐트가 역할을 하는 거고, 비포는 이전, 방향이죠. 이전과 이후를 나눠집니다. 애프터가 될 수도 있고, 애프터가 되면 뒤에 붙는 거고, 비포를 넣게 되면 앞에 붙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포에 넣을 거예요. 사실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우선 그렇게 할 거고, 자, 그럼 이 글씨를 넣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빈 요소라고. 단적인 예로 이거는 빈 요소다. 물론 닫힘 태그는 없지만 이 컨텐츠 자체가 빈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쓰지 않더라도 여기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건 공간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이 빈 스팬 요소를 가지고 가상의 스팬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인라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인라인 요소를 가지고 제가 도너츠를 하나 만들 거예요. 도너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크기를 지금 현재 이게 30픽셀짜리이기 때문에 한 25픽셀짜리로 만들어 볼까요? 높이 25픽셀 만들어 주고요. 보더 레디우스 100%를 할 거고, 배경 색깔을 주지 않겠습니다.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흰색으로 줘볼게요. 자,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 지금 레디우스만 들어간 거죠, 현재.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먹힐 텐데 이게 박스 사이징도 줘야 됩니다. 왜냐면 위드스랑 보더랑 같이 들어가면 총 45픽셀이 들어간 거죠. 박스 모델에 의해서. 그래서 보더나 패딩은 가로 세로가 있을 경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기에 박스 사이즈는 같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얘는 제대로 크기가 표현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인라인 요소라고 했죠. 인라인 요소는 가로 세로가 안 들어가요. 그냥 보더만 현재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넣으려면 디스플레이 블럭을 넣어줍니다. 그럼 동글뱅이가 들어가죠. 레디우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줄여줄게요. 보더가 좀 크기 때문에 8로 줄여주고, 이 Y축의 가운데 여기 이렇게 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 오게 할 건데, 이렇게 방향을 움직이게 하려면 사실 저는 인라인 블록을 하는 것보다 얘 자체를 인라인 플렉스로 쓰는 게 좀 좋더라고요. 인라인 플렉스를 써보겠습니다. 인라인 플렉스로 쓰게 되면 이 블록 요소도 인라인 요소도 정확하게 중앙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라인 플렉스를 사용하고, 인라인 플렉스라는 건 인라인 요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플렉스 상자입니다. 그냥 플렉스 하게 되면 블록 속성을 가지고 있는 플렉스 상자고,
이 인라인 플렉스를, 즉 플렉스 박스를 만들게 되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안에 있는 자식들이 전부 다 블록 요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 요소로 만들 수 있고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코드량도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Y축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현재 얼라인 아이템즈가 교차축이죠. 교차축 자체를 중앙 정렬하고 왼쪽에 좀 띄워줄 거예요. 그거는 패딩으로 좀 띄워주겠습니다. 부모의 패딩을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박스 사이징을 좀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 크기에 패딩이 들어가니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좌우에 패딩 10씩 들어갔으니까 가로가 120픽셀이 돼서 더 증가가 된 겁니다. Y 중간으로 지금 트랜슬레이트로 할 수 있지만 트랜슬레이트 Y로 하게 되면 특정 픽셀을 써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50%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렐러티브가 돼야 되고 얘는 앱솔루트가 돼야겠죠. 그리고 탑에 50%를 써야만 트랜스레이트를 써야겠죠. 코드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웬만한 레이아웃은 플렉스나 그리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포지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Z축이 반드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웬만하면 그리드로도 웬만하면 다 커버가 가능해가지고 굳이 포지션을 쓸 이유가 없어요. 자, 왼쪽으로 너무 붙었기 때문에 이거 좀 조절 좀 하겠습니다. 여백을. 자, 요 정도까지 하죠. 가로 크기를 좀 줄일게요. 너무 줄였고, 자, 요 정도 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우선 이게 선택 전이잖아요. 선택 전이기 때문에 이 색상을 레드로 바꿀게요. 레드로 바꿔서 이렇게 놓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일자 모양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할 거예요. 클릭한다는 것은 체크가 돼 있다라는 거죠. 체크가 돼 있다라는 것은 밑에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을 때 레이블을 제어하겠다. 배경색을 우선 바꿔볼까요? 배경색 민트로 갈 건데 배경색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체크박스 레이블 클래스 가진 이 레이블 요소가 배경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레이블을 말하는 거죠. 현재 그 체크박스 클래스를 쓰게 되면 얘가 현재 그 선택자 점수로 얘가 10점이고 얘가 1점이거든요. 토탈 11점짜리예요. 근데 얘는 1점, 10점, 10점, 1점이에요. 그래서 22점이나 돼요. 훨씬 더 높은 선택자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3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민트, 아쿠아, 마린이라는 색상으로 배경색을 바꿔볼 거예요. 그럼 체크가 돼 있을 때니까 체크가 되면 빨간색이 아니라 체크가 먼저 돼 있었나 보네요.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체크드가 되면이잖아. 체크드를 안 시켰는데 됐다. 체크를 하면 색이 변하고 체크가 해제되면 된 거죠. 체크 확인을 잘 못하겠다 하면 클래스 아이디를 지워볼게요. 체크가 안 돼 있을 땐 빨간색이죠. 체크가 되면 일색으로 넘어갑니다. 요거 잠깐 눈에 띄게 하고 나중에 클래스 아이디를 줘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요 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색을 자연스럽게 변하고 싶어요. 색을 자연스럽게 변하려면 트랜지션을 넣으면 되죠. 트랜지션을 체크 됐을 때 넣는 게 아니라 체크 되기 전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넣어야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를 안 넣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더 느리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 2.5가 뭐냐? 0.5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5를 하게 되면 5초 동안에 변하는 겁니다. 되게 느리죠. 이거 5초 동안 변하죠. 이게 되게 느리기 때문에 0.3 또는 0.3에 되지만 CSS에서는 양수는 0을 안 넣어도 돼요. 음수는 0을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양수는 0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0.3초 동안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3개 변했어요. 체크가 되면. 그런 다음에 이 동그라미를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자, 우측으로 한번 이동할 텐데 끝으로 가게 하려면 주축 방향, 이 방향이 주축 방향이거든요. 플렉스 개념으로 주축 방향은 justify content죠. justify content를 플렉스 end로 가야죠. 플렉스 end로 가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체크가 됐을 때니까 체크가 되면 justify content가 플렉스 end다. 이쪽으로 갔죠. 클릭하면 왼쪽, 오른쪽. 자, 근데 애니메이션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요 플렉스로 하게 되니까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는 애니메이션 안 된다. 그럼 이전 상태에서도 한번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해볼게요. 이게 클릭하기 전 상태에서도 저스티파이 컨텐트가 있으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트를 플렉스 스타트로 하겠습니다. 플렉스 스타트는 원래 옆에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플렉스 스타트인데 주축 자체가 여기부터 시작한다. 이게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는 주축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요. 그럼 결국 우리는 저스티파이 컨텐트로는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킬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다른 거 애니메이션을 넣어야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그 태민님이 얘기했던 포지션으로 주셔도 되고요. 트랜슬레이트로만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진으로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뭐 가장 간편한 거 트랜슬레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트랜슬레이트가 갔을 때 트랜슬레이트 X축으로만 100% 가겠습니다. 100%라는 것은 본인 박스 크기에 움직이는 게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얘한테 주면 안 되죠. 얘가 오른쪽으로 튀죠. 왜냐하면 레이블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움직일 것은 동그라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포입니다. 그러면 레이블에 비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비포가 트랜슬레이트 X가 돼야죠. 그리고 X 의미는 뭐냐? 이게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비포에 트랜지션을 안 줘서 지금 두 가지 트랜지션이 들어간 거예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시 봅시다. 첫 번째 트랜지션 넣은 공간은 레이블이에요. 레이블에 공간에 넣었으면 레이블밖에 안 됩니다. 레이블에 넣은 애니메이션은 변화하는 거, 체크드가 돼 있을 때 변화하는 거, 즉 배경색밖에 없습니다. 배경색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왜 애니메이션 안 되나요? 트랜지션을 안 넣었으니까. 비포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비포는 인라인 요소라고 했죠. 인라인 요소 자체에다가 트랜지션을 또 넣어야 돼요. 각각 선택자가 다르니까 0.3초 똑같이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움직이죠. 근데 이 100%의 개념이 뭐냐? 본인의 크기만큼의 100% 크기예요. 결국 가로 크기가 25픽셀이죠. 그럼 여기가 25픽셀이고 25픽셀만큼만 움직인 거예요. 그럼 여기 끝까지 가려면 내가 몇 픽셀 움직이는지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지금 하는 방법은 부정확한 방법입니다. 부정확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이걸 100%가 아니라 픽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50픽셀만 움직이면 돼요. 왼쪽으로부터 50픽셀. X축으로. 그럼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방법입니다. 50픽셀 넣는다는 건. 안 좋은 이유는 이거 만들어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안 좋은지 지금 픽셀로 하는 게. 자, 이렇게 가긴 했어요. 가긴 했는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체크박스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 아니라 가로 크기를 좀 더 늘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가로 크기를 줄이고 싶어요. 줄였어요. 클릭하면 저 멀리 날아가죠. 뚫고. 왜냐하면 나는 이동을 트랜슬레이트로 했으니까 무조건 50픽셀 이동하는 거니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죠. 디자인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로 크기가 늘어나던 줄어들던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오른쪽에 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한 방법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위치 이동을. 지금 위치 이동 자체가 현재 얼라인 아이템즈로 했던 이유가 Y축 중앙 정렬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 플렉스가 무의미하게 됐어요. 앱솔루트로 가야 됩니다. 앱솔루트 레프트 0, 라이트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레프트로만 이동할 겁니다.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트랜스폼으로 포지션으로 간다고 했죠. 포지션으로 가볼까요? 포지션 렐러티브로 가게 될 거고요. 얘는 앱솔루트가 될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줄어드느냐? 렐러티브 레이블 요소 자체가 가로 크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라인 요소니까. 그러면 블록 요소로 바꿔줘야죠. 하지만 블록 요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위아래로 떨어지니까 인라인 블록 넣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포지션 적고 얘가 다시 이렇게 구겨진 이유, 얘는 인라인 요소입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한번 넣어볼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넣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 돼요. 인라인 요소에 포지션 앱솔루트 넣어도 블록 요소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따로 디스플레이 블록, 인라인 블록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디스플레이 포지션 앱솔루트 좌표 넣어볼까요? 레프트 0, 탑 0 넣으면 왼쪽 위로 붙겠죠. 우리는 Y축 방향으로 중앙에 놓게 할 거예요. 그러면 탑
50%를 놔야 되고요. 50%를 놓게 되면 여기에 붙는 이유가 자, 전체 박스의 중앙 부분입니다. 이 윗변에서 윗변으로 50%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앙으로 오게 하려면 내가 50%준 만큼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본인 크기에 반만큼 위로 올려준다. 본인 크기에 반만큼 올린다는 것은 예전 같았으면 이 크기의 반을 진짜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면 마진 탑 마이너스 12.5 픽셀을 올렸단 말이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고 인터넷 익스플로어 6버전, 7버전 시절의 방법이고 CSS3가 오면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라는 게 왔죠.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y축은 마이너스 50%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트랜슬레이트 한번 해봤죠. 레프트 몇 픽셀, 몇 퍼센트 했을 때 본인 크기만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y축으로 본인 크기의 반만큼 올라간다는 게 50%입니다. 트랜슬레이트에 퍼센트가 들어가면 본인 크기의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진 탑 마이너스 12.5 픽셀 넣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시 픽셀을 넣게 되면 얘가 또 증가하게 되면 크기가 중앙으로 안 오거든요. 픽셀을 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 대응을 하려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값으로 트랜슬레이트를 넣는 게 좋다. 자, 레프트로 좀 떨어뜨리게 하겠습니다. 한 5픽셀 떨어뜨려 줄까요? 4픽셀, 3픽셀? 3픽셀이 적당하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라이트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실수했었죠. 레프트 픽셀 하면 안 되겠다. 라이트로 가야겠다. 자, 그러면 라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포를 레프트를 이네릿으로 초기화 시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0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라이트인데 3픽셀이에요. 3픽셀로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것 같아요. 하지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미 요거는 우리가 변수를 디자이너나 아니면 뭐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서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서 이게 늘어났을 때 대비는 됩니다. 줄였다 늘렸다 하더라도 대비는 돼요. 잘 되죠? 아까는 안 됐지만.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요.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속성에서 같은 속성으로 변할 때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요. 자,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볼까요? 비포만 애니메이션 넣어볼게요. 이미 들어가 있죠. 트랜지션 0.3초라고 하면 트랜지션 듀레이션 진행 속도가 0.3초고 따로 속성을 안 써주면 모든 속성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갔으니까 속성이 같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못 쓴다. 레프트 값으로 해서 특정 값을 넣어야만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 그럼 이거를 계산해 줘야겠죠. 내가 오른쪽에 붙었는데 이 위에 있는 가로 크기가 늘거나 줄더라도 부모의 크기가 늘거나 줄더라도 얘가 오른쪽에 꼭 붙어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레프트만으로. 레프트 100%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저 멀리 갔어요. 레프트의 100%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레프트의 100%의 기준은 포지션은 변에서 변을 이동합니다. 레프트면 왼쪽 변에서 왼쪽 변까지 이동해서 여기에서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크기만큼 반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본인 크기는 얼마였죠? 여기에서 25픽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더가 붙었죠. 그냥 25픽셀이죠. 박스형 줬으니까 25픽셀만큼의 본인 크기를 반대로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커큘레이터 함수를 쓰면 되죠. 커큘레이터 함수를 써서 마이너스 25픽셀을 빼줍니다. 그럼 전체 100%에서 마이너스 25픽셀만큼 붙게 돼가지고 본인 크기만큼 반대로 온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너무 붙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왼쪽에서 이만큼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도 당연히 그만큼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럼 왼쪽 영역이 얼마냐? 3픽셀입니다. 그러면 3을 더 빼주면 되죠. 커큘레이터 함수로 이용해서 그냥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붙을 수 있는 체크박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체크박스 만드는 기본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은 이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동그라미가 가운데로 오게 할 거예요. 이게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보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보더가 8에서 0으로 한번 가보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8에서 1까지만 가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더라는 것은 어디에 줬느냐? 비포에 줬죠. 그러면 체크가 됐을 때 비포에도 보더 위드스 값을 이 픽셀로만 줘서 한번 바뀌게 해볼게요. 굵어졌다, 가늘어졌죠. 근데 이게 가로값도 줄일 거예요. 자, 가로값 25픽셀이었죠. 가로값을 제가 5픽셀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왼쪽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자, 5픽셀을 줄였죠. 자, 요 이치는 또 잡을 겁니다. 자, 이젠 배경색을 넣을 거고 보더를 사라지게 할 거예요. 배경색을 화이트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오죠. 자, 그럼 보더 레디우스를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도너츠 모양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도너츠 모양을 바꿀 거면 가로 크기만큼만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로는 크게 꽉 찰 거니까. 그러면 여기 보더 레디우스 값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거든요. 보더 레디우스를 5픽셀로만 넣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요걸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요 계산이 잘못됐죠. 5픽셀만 가면 돼요. 마이너스 5픽셀. 그리고 오른쪽에 붙겠죠. 그쵸? 하지만 여백이 있었다. 여백이 우리가 3픽셀만큼 떨어져 있었다. 그럼 여기서 3픽셀을 더 뺍니다. 자,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럼 요거를 조절하면 됩니다. 개발자 도구로 해서 적당히, 어차피 퍼센트라서 상관이 없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오게 하겠다. 18픽셀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체크박스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동그라미 돼서 클릭하면 이쪽까지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활성화된 거고 요거는 잠궈져 있습니다 라는 애니메이션이 된 거예요. 자, 조금 밋밋하기 때문에 배경색도 그림자를 한 번 더 줘보겠습니다. 레이블에 그림자 한번 줘볼까요? 자, 박스 섀도우 좀 여유있게 줘볼게요. 3픽셀 3픽셀 20픽셀의 RGBA는 RGBA 우리가 알파값 둘 수 있는 거죠. 검은색에 살짝 줘볼게요. 자, 그림자 좀 약간 좀 더 어둡게 네, 이 정도로 줘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10픽셀 자, 이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정도. 자, 체크박스 했을 때, 자, 누르는 효과 주고 싶어요.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게 할 거예요.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간다는 얘기는 스케일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스케일이 좀 작아질 거예요. 스케일이 작아진다는 것은 전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라는 것은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을 체크가 돼 있을 때 살짝 작아졌다 나오게 할 거예요. 클릭할 때마다 체크가 되면 나왔다 들어갔다, 체크가 또 해제되면 나왔다 들어갔다 할 거예요. 자, 나왔다 들어갔다 한번 해볼까요? 우선 이걸 트랜지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블이 바뀌는 겁니다. 트랜스폼 스케일이 살짝 작아지니까 0.9 정도, 1은 100%를 얘기하고요. 0.9는 90%의 크기입니다. 클릭하면 살짝 작아졌죠. 커졌죠. 근데 저는 들어갔다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랜지션은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트랜지션은 프레임 단위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아졌다 커졌다라는 것은 프레임 단위거든요. 그럼 작아지는 화면도 필요하고 커지는 화면도 필요하다는 거죠. 프레임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자, 키프레임 만들어 볼까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서 체크박스라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이름을 만들고요. 0%에서는 트랜스폼 스케일이 1로 갈 거고요. 50%에서는 0.9로 작아질 거고요. 100%에서는 1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클릭이 되면 이 키프레임이 실행이 될 거고, 처음 시작은 그대로지만 중간에 한번 작아졌다가 다시 100% 상태로 돌아온다. 이거를 체크드 레이블에다가 애니메이션으로 체크박스라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불러오게 될 거고, 이거를 한 번만 실행을 시킬 거고 0.3초 동안 실행이 될 거고, 나중에 마지막에 멈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네임, 애니메이션 횟수죠.
그리고 듀레이션,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마지막에 멈춘다예요. 마지막에 멈춘다. 포워드, 애니메이션 포워드였나? 그래서 그거였기 때문에 요거는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실행할 거다. 그리고 체크박스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실행이 될 거다. 0.3초 동안 진행될 거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클릭, 체크 됐을 때죠. 체크 되면 이렇게 눌림 효과. 다시 오면 또 눌림 효과가 있어야 되죠. 체크가 되면 눌림 효과. 다시 하면 또 눌림 효과. 체크가 해제됐을 때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레이블도 체크가 된 레이블 뿐만 아니라 기본 레이블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된다. 체크되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달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애니메이션 충돌이네요. 이 애니메이션 충돌이 날 수가 없는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이름이 같아서 그렇다는데 같은 요소에다가 동시에 두 가지가 들어간 느낌이라고 보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얘는 필요 없죠. 얘는 클래스 하이드 써서 접근성 높여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접근성 높이고 싶다 그러면 탭 눌렀을 때 키보드 접근이 돼야 되는데 키보드 접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이거를 접근성까지 보완하려면 체크드가 됐을 때 또는 포커스가 됐을 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포커스가 됐을 때 그거를 좀 디자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체크박스에 초점이 왔을 때 레이블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아웃라인으로 가볼까요? 2픽셀, 1픽셀 할까요? 2픽셀 솔리드 RGBA 이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탭 위에 들어왔죠? 이렇게 클릭하면 스페이스 누르면 되고. 자,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더 10개 해보죠. 10개. 이 포커스 온 겁니다. 탭. 다 들어왔죠? 스페이스 누르면 체크가 되고. 그러니까 포커스가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나올 수 있고요. 너무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웃라인 오프셋을 활용해서 좀 띄워줘도 됩니다. 너무 띄워졌네요. 1픽셀만 띄워줄까요? 자, 이렇게 떨어진 느낌. 좀 더 옅게 해줘도 되죠? 0.05 또 반토막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접근성 쪽이다. 접근성 상관없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오죠, 국내에서는. 포트폴리오 사이트 같은 거 만드실 때 써먹으십시오. 아무튼 체크박스 디자인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레프트에서 레프트로 이동해야 된다.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한 거죠. 국내형 디자인은 무쓸모다. 요 그림자를 빼는 게 좀 더 예쁘네요. 그림자 뺄래요. 그림자 붙이니까 안 예뻐졌어. 그림자 없는 게 예쁘다.